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시장은 계속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시장뿐만은 아니죠. 미국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모두 관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도 오감만족에서는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고민해결사 이영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내일이면 좀 결판이 나죠. 네, 저는 솔직히 이 이슈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좀 지겹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예측보다 더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렇죠? G20 정상회담도 있고 네.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세계 눈이 모여 있는 곳은 G20 정상회담이죠. 그쵸? 28, 29 양 이틀간 열리는 거고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한 90% 마무리했다. 네. 10%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지난번에도 그거를 또 포착하시는 그럼 10%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협상을 하다 깨진 게 미국도 좀 잘못했어요. 중국의 이제 국내법으로 협상 내용을 바꿔달라 그랬는데 사실 그건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는데 요구를 하면서 협상이 부러졌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10%가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낙관하는 발언을 내놓아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해 종합이 0.9% 정도 상승하고 있고 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조금 올라가고 나스닥이 조금 빠지고 다우도 조금 빠지고 거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인데 네. 나스닥이 0.32% 상승을 했고 다우가 0.04% 빠졌는데 S&P가 0.12% 빠지고 거의 이제 보합 정도인데 네. 지금 흐름은 아직 확신을 못하고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자리를 잡기 힘들고 사실은 크게 확정만 안 되면은 글쎄요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합의가 되고 뭐가 끝난다라고 하긴 힘들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 자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G2라고 하죠. 미국하고 중국이지만은 미국이 이제 원래 원탑이고 이제 중국이 기어오르는 국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제 크기 전에 밟아야 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참아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 있기에는 이제 시진핑 재집권을 한 게 이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국 인민들 보기에는 계속 굴욕적인 자세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되더라도 부분적 협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G20 정상회담이 주말까지 해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하면 사실은 글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은 예상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강하게 상승을 했던 장이었으면은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의외로 안도감이 나타나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계속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월요일이 됐다 그랬을 때 결과론적으로 종가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거기서 언론에서 재생산을 하고 갭상승을 띄웠다가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고 갭하락을 해서도 다시 그걸 메꿔주는 양상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의외로 월요일 날 다음 주 시장은 거의 보합세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예측의 영역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지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딱 분기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분기점 정도고 움직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 이후로 거의 비슷한 자리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죠. 한 요 정도 라인인데 2100 뭐 상하단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 이제 우리는 인버스를 버리고 이제 종목을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될 것이고 이 라인을 만약에 제목이 한 2140 정도 잡으시고 이 라인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은 그냥 갖고 계신 인버스 물량을 추가로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여기서부터는 함부로 달려나간다, 떨어진다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고 저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G20 끝나고 저희가 열릴 건데 네. 주말에 이제 열릴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 삼성전자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아까 보니까 3% 좀 넘게 올랐던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움직여주고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2,000원대에서 지금 71,000원대까지 한 1, 2주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네. 급하게 올라오고 새로운 반도체 개발 때문에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 개별 이슈는 있지만 시장 전체의 모멘텀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있느냐 제일 우리 시장의 적중의 한 명이 이주열 총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고 청와대에서도 좀 인정을 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날 또 주식 받았었고 제가 그때 아마 지난주에 나와서 이주열 총재가 입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다가 어젠가는 요즘 뭐 물가가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제로 상황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고 물가가 너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금리 인하하기 또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또 시장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은에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스탠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시장이 어렵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양책을 해야 된다든지 지금 시장이 괜찮다. 강세 시장이고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 살림이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이 현상을 보고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상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오히려 안 좋다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역시 모멘텀 제가 생각하는 모멘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저희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이고 일단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가치가 예를 들면 한 1,000억이라고 치죠. 가정에서 1,000억인데 전체 뭐 삼성전자도 보고 삼성전자를 뭐 FE랑 비교도 해보고 하이닉스 좀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대충 우리 시장 전체 사이즈가 한 1,000억 정도 된다. 네. 올바른 가격대가 1,000억 정도 되는데 북한하고 문제가 있고 전쟁 위험이 있고 또 저희 나라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의 전쟁 리스크를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0억짜리 가치지만은 전쟁 리스크가 있고 이런 뭐 가치가 좀 떨어지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1,000억짜리 한 900억 정도로만 잡아주고 네. 800억 정도로만 잡아주고 있다가 이게 완화가 되면은 이제 다시 제 가치를 찾아서 가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지금 북한과의 대화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대북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온 거는 최근에 종목 하나 볼까요?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경농 같은 경우 경농 볼까요? 어차피 차트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네. 하나만 이제 잡아놓고 보면은 이날에 이제 6월 19일 날 급등이 나왔어요. 나름대로 급등이 한 10, 종가가 9%, 고가 12%까지 나왔는데 네. 이날이 뭐였냐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그 김정은이 트럼프의 친서를 받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네. DMZ를 방문할 수 있다. 트럼프가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있었죠. 트럼프가 DMZ를 방문하면서 김정은과 깜짝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날이 이제 요 날이었고 네. DMZ는 가대 뭐 트럼프 정은이 형하고 이제 뭐 만날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줬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대북주 흐름이 대단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네. 경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그때 떴을 때 혹시 뜬 다음엔 사지 마시고 조정 주면은 한번 타점이 나오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한 17,000원대 지금 18,000원, 17,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경동 같은 경우 지금도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네네네.
굳이 뭐 몇 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자리가 비슷비슷해요. 인디에프는 오늘 3%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용평 리조트 이런 거 지금 들어가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지금 8,200원 정도인데 네. 8,200원, 8,1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요것도 지금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고 네. 대신 손절가 정확히 잡혀 있죠. 여기는 지금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장기 입형대를 오늘 지지받아주는 자리라서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라인 지금 한 8,000원대 최소한 7,700원대 깨지면 손절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때는 이제 사실 다 불었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 짧게 잡고 진입하실 수 있는 자리고 네. 뭐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이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죠.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난티는 네. 무거워요. 제가 좀 계속 흐름 무겁죠. 보고 있는데 좀 무겁고 네. 엉덩이가 좀 무겁고 예전에 포스코 엠텍도 오늘 좀 많이 움직였네요.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좀 움직였고 안 움직이고 있던 애들 위주로 조금 뜨지 않은 애들 위주로 조금 들어가는 게 나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부산산업하고 서암기계공업 이런 애들도 지금 부산산업이 12만 9천 원대, 네. 서암기계공업이 5,800원대거든요. 이 정도 라인이면은 아직도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은가. 네. 지금 거의 자리들이 한번 반등 주고 일단 깔리는 자리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다시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한 번씩 이게 서암기계공업인데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자리들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안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시세 뻗친 다음에 들어가면 진짜 골 아프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시세가 나오기 전에 손절가 작게 잡을 수 있을 때 조금씩 들어가 보셔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제 생각에는 중국하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요는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좀 교감이 있었다. 중국하고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세 나라다. 우리나라, 북한, 미국, 전부 다 발을 깊게 집어넣기 때문에 빼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북한 입장에서는 럼프 형님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대화를 어느 정도 지속해 나가야 돼요. 이제 만약에 재선에서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재선에서 떨어져도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뒤집지 못할 만큼 뭔가를 진행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어쨌든 됐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 미사일 쏘면 끝나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난번은 미사일 맞고는 기어 올라왔는데 한 번 더 맞으면 제가 보기에는 대북주가 가기 힘들고 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꼭 대북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어떤 종목이든 시장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은 그만큼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승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돼 있는 리스크고 또 예를 들어서 완화가 된다고 시장에 강한 상승 활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오히려 북한과 미국 또 우리나라의 협상 과정이 결국은 시장에 강한 모멘텀이 되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2136인데 현재 시점 코스피가 네. 지금 구간은 아직은 모를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번 주 지나고 한미 정상회담 해보고 네. 오늘 이제 그 폼페이오 비건 특별 대표가 오는 걸로 같던데 실무 협상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네. 그때 이야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하는 얘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북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친서도 좀 오고 가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부러뜨려 놓고 다시 협상하는 게 트럼프의 전술이기도 한 것 같고 네. 이번에 이란 문제 대응하는 거 보고 럼프 형님이 생각보다 쫄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럼프 형님 성격이면은 저기 이제 출동할 때가 됐는데 비행기도 이제 띄우고 스텔스기도 띄우고 항공모함도 띄우고 지옥을 보여주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또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 같이 있던 측근들도 이제 강성 매파 측근들이 이제 우리 어쨌든 간 드론이지만 비행기를 격추시켰으니 갑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럼프 형님이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모 언론사가
그 이제 대표 얘기를 듣고 네. 다음 재선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스톱을 했다고 했는데 아, 사실은 글쎄요. 예를 들어서 군사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재선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까지 사실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선거 때마다 써왔던 전략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재선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군사 행동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버튼을 눌러야 될 때 버튼을 누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네.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한 번은 부러뜨렸지만은 계속 그때도 부러뜨릴 때도 재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집에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밥은 내먹여서 보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다시 부러지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번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실무 협상 진행하고 정상회담까지 나갔을 때 이번에 부러지면 이제는 진짜 대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협상이 만약에 진척이 되면은 꽤 한 걸음 나갈 수도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럼프 형님 항상 밑으로 찍다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요즘도 주식 좀 트렌드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옛날에는 차트가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다가 요즘은 차트가 한번 불어왔다가 눌러왔다 가고 가는 차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협상 기술이 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눌러왔다가 가는 스탠스를 많이 취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 특히 G20 정상회담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하고도 한번 안 좋았잖아요. 안 좋고 추가 관세 부과하고 부러뜨렸다가 이번에 만약 협상이 되는 모양새가 나온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럼프형 스타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 저희가 봐야 될 뉴스는 G20보다 G20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한미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여부, 실무 협상 진행 여부들을 보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포인트가 아닌가. 현재 시점 일단은 2140선 돌파하는 거 확인하면서 네.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말 지나 봐야지 그렇죠. 알겠죠. 사실은 확률상으로는 사실은 하방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차트로만 봤을 때는 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한번 찍어주고 저점을 올리더라도 한번 갔다가 오는 차트가 원래는 맞는 흐름인데 또 이게 예상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지수는 밀리고 개별 종목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까 대북주 몇 개 불러드렸었는데 네. 대북주 쪽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이유는 지수 흐름하고 무관하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가 부러지면 가지 못하거든요. 물론 지수가 뭐 하루에 뭐 3%, 4%씩 부러져 버린다 그러면 대북주고 뭐 나발이고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1%대, 2%대, 한 0. 몇 프로대 하락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대북주들은 베타 개수가 낮기 때문에 밀고 올라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베타가 좀 낮은 종목들은 좀 해볼 수 있는 장이 아닌가. 만약에 지수가 조금 가라앉더라도 의외로 개별주들을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장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2140선 돌파하는 걸 좀 확인하시고 네.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28일, 29일 양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담 결과를 좀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 또 다음 주에 저희 오감만족에서 그 얘기들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레드로 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1월 31일 날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2,1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레드로버입니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소식에 급락을 좀 했었는데 사업 내용이나 뭐 실적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상장사로서 뭐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를 좀 잃는다는 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손실이 좀 지금 현재 크신 부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00원짜리 두 장이었었는데 이제 동전주가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래요. 최근에 이제 불성실 공시불이행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공시일이 이제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나왔던 게 이제 5월이고 네. 지정일은 6월 24일부터 지정이 되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최근에 계약건에 관련해 가지고 소송 등에 관련해 가지고
소송 내용에 대해서 공식 불이행 사유가 있어가지고 판결 등 결정 지연 공시가 하나 있고 그렇게 그 소송 결과와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하지 않은 측면 때문에 네.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지정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떨어진 거는 불성실 공시법인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길게 놓고 네. 보시면은 이게 지옥 가는 차트거든요. 지옥을 가는 차트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시는 가격대가 왜 들어가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조금 당겨서 보면은 들어가시는 가격을 한번 보면은 대충 한 이 정도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대충 한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2,100원. 예, 한 이 정도 2,100원이면은 올해 1월 정도시니까 네. 이 정도 자리시네요. 한 이 정도 자리인데 한 요 날 정도에 보셨겠네요. 왜 들어간지는 알겠어요.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급락을 주고 반등 줄 듯 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 주고 쌍바닥 만들어 주고 바닥 잡아주는 것 같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구나 네. 라고 하고 들어가셨고 이것까지는 저도 납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문제는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최소한 1,500원 아무리 늦어도 1,300원에서는 이쪽에서 최저점을 만약 깨고 내려올 정도면은 그 지점을 못 지켜주면 일단은 던지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700원대까지 와버렸어요. 이제 이 회사는 컨텐츠 제작 기업이고 애니메이션 네. 이제 종속회사 이제 스튜디오 레드우드라고 있어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들어가시는 스튜디오 드래곤 느낌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화 사업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고 네. 뭐 넛잡 스파크 넛잡 2의 애니메이션 한류드 대형 배급사인 오픈로드 필름을 통해서 이제 북미에 배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제 주로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컨텐츠사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기대감에 비해서 그 이후로 좀 많이 쏟아진 것 같네요. 저희가 방송했을 때 이후로도 좀 쏟아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컨텐츠 회사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의외로 고평가를 받던 시기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오히려 좀 자리를 찾아가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6만 원대 중반까지 6만 5천 원까지 만약에 깨면은 6만 6천 원, 6만 5천 원 깨면 진짜 이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6만 5천 원, 아무리 늦어도 6만 5천 원까지는 못 버텨주면 6만 5천 원대가 지금 상장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고점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2년 전에 뚫은 자리를 지금 만약에 지지를 못 해주면은 진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 레드로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도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네. 지금 실적 한번 보면은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매출액 22.81% 감소했고 영업 손실에다가 단기 순손실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실적도 안 좋고 차트 흐름도 안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옳은가? 오늘 네. 지금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재무제판 보시면은 네, 재무제표 볼까요? 특히 작년에 기가 막혔어요. 작년에 기가 막힌 빨간 줄 오, 죽죽인데 네. 이제 뭐 올해 하고 내년까지 만약에 빨간 숫자를 보여주면은 이제 뭐 관리 종목으로 지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각오하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빨랐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쪽 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한번 반등을 주는 자리에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원사이드하게 죽을 수도 있지만은 통상은 이 정도로 낙폭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한 반등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9%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 한번 주면은 바로 빠져 나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락 추세가 이 고점에서부터 6,000원대 때도 있었어요. 이 종목이 6,000원대였다가 현재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한 2년 가까운 하락 추세를 돌리려면은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길게 옆으로 횡보를 줬다가 반등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을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횡보를 주고 종목 이제 힘을 좀 모았다가 여기서 힘을 좀 모아서 몇 달이 지났다가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 반등이 그렇다는 얘기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오면 한 1,000원 인근까지 지폐까지는 못 갈지도 모르겠지만 지폐 인근까지 만약이라도 가면 거기선 다 던지고 나오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추세가 일단 부러진 종목들 이걸 애정과 사랑으로 갖고 계시는 거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거든요. 신저가 종목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저가 종목 갖고 가시는 거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도 지금 신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맞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인 레드로버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MP 한강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 어떻게 되죠? 4월 9일 날 매수하셨고요. 1,79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MP 한강입니다. 수입 제품 전문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P 그룹이 재차 상장 폐지 위기에 좀 놓이면서 동반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선이 좀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해지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 MP 그룹이 이제 미스터 피자잖아요. 네, 미스터 피자인데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앵커님하고 같이 먹으러 갔었죠. 먹으러 갔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점심 때 미피 가자 그러길래 네. 뭐 식당이 있는가 보다 마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아는 것처럼 갔는데 그게 미스터 피자에 갔는데 가고 났더니 미스터 피자더라고요. 미피 가자 이랬죠. 이런 네. TMI를. 네. 그래서 이런 데가 있구나. 네. 이렇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앵커님 젊은 사람도 아닌데 젊은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구나. 네, 미스터 피자 MP 이거를 이번에 이제 종목 준비를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피라고 읽을 뻔했네요. 그래서 네. 미스터 피자 그룹에 이제 MP 한강. 네. 같이 이제 있는 그룹사고요. 네. MP 그룹에서 40%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일단 실적부터 한번 볼게요. 말씀하셨던 대로 수입 제품 전문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매출이 영업이익이 2016년 100억이요, 17년 108억에서 무진장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53억 반토막 났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가 1분기가 3억이거든요. 네. 근데 전년 동기가 36억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가 넘게 빠졌어요. 이제 거의 이제 골로 가는 각이에요. 다행히 이제 적자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당장 어렵냐 좋은 일을 논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MP그룹 자체가 지금 상패 위기까지 놓였다가 개선기가 이제 8개월을 부여하면서 한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뉴스가 나오면 항상 동반 하락을 해요. 여기도 5월 10일에도 같이 이제 상패 그룹 위기라고 뉴스가 뜨면서 급하게 하락을 해줬어요. 근데 상패가 되는 게 그러니까 MP그룹이 상패가 되고 하는 게 과연 MP 한강에 그만큼의 리스크인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세는 탈 수 있지만 예. 리스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요, 리스크는 크죠. 리스크는 큰데 MP 한강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조금만 더 멀쩡했으면, 그러니까 네. 실적이 조금만 나오거나 했으면 만약에 그 매각 얘기 나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매각 얘기 나오거나 뭐 하기에는 뭐 꿈과 희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동반 하락을 하는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모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자회사가 죽진 않거든요. 죽진 않는데 그러니까 자회사 그러니까 어쨌든 별개의 법인이고 별개의 회사기 때문에 네. 얘는 모회사는 결국은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분 자체가 이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이 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지분과 이 회사가 자회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 자회사지만 예.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주주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회사가 예를 들어서 모회사에 자금을 더 쏟아붓거나 이런 재정적인 리스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장사가 잘 되거나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면 오히려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그럴 수 있겠죠. 종목이 뜰 때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뜰 때도 많은데 근데 지금은 이 자체 MP 한강이라는 회사 자체의 매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사실은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MP그룹 그 상패 되고 지금 절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이때도 사실은 M&A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이슈들을 크게 타지 못했고 결국은 지금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반대로 예를 들면은 MP그룹이 개선 기간이 끝나고 상패가 안 되고 상장이 된다. 그러면 MP 한강 MP 한강이라는 종목도 동반 상승할 것인가? 그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모회사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자회사의 가치가 동반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회사는 이 회사 영업이익이고 저 회사는 저 회사 영업이익이에요. 따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수는 있어요. 자회사가 잘 되면 우리도 모회사 지분을 사면서 자회사가 잘 되면 이쪽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모회사 지분만큼 이제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회사가 잘 되면 모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자회사가 못 되면 모회사도 당연히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고 이런 구조는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모회사가 되게 잘 됐어요. 잘 된다고 해서 모회사 지분을 서로 쌍방으로 갖고 있거나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수단 출자 구조거나 하지 않다면은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배당을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지분 구조는 사실 그런 구조지. 얘네들이 만약에 MP-그룹이 도로 상패가 안 되고 계산 기간이 끝나고 올랐어요. 한번 이슈로 상한가 한우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레벨이지. 그게 이제 크게 MP 한강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반등을 한번 주면 사실은 반등도 애매해요. 저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이 라인 한 9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부러지면 이제 각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지 라인 잡아 놓으시고 지지 라인을 부러지면은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같은 얘기예요. 깼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냐면은 여기서 반등을 한번 줘요. 항상 꼭 반등을 주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세력 형님들 땡큐 베리머치 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제 얘는 가나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안 팔고 다시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을 봤기 때문에 내가 저기서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다시 오겠지 하면서 이제 지옥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종목과 함께. 그래서 일단 내려갈 때 칼같이 잘라주는 게 좋아요. 900원 손절가치 보시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개선기간 부과하고 상패를 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다운 반등 못 줬거든요. 이날 하루 반등 주고 6월 11일 날 시가가 플러스 19%를 시작했어요. 근데 종가가 플러스 5%예요. 결국은 시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14%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누군가는 시가에 샀겠죠. 거래가 일어나니까. 근데 결국은 좋은 뉴스를 띄워놓고 상한가를 찍기는커녕 도로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이날 거래량 터진 거를 만약에 누군가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면 한 번은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방향을 또 말씀을 드리고 대신 만약에 그런 기대가 있다 하더라도 900원대를 깨버리면 그때부터는 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 900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MP 한강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이번엔 어떤 종목이죠? 신일산업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5월 29일 날 매수하셨고요. 2,55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세 번째 상담 종목은 신일산업입니다. 자, 여름만 되면 빠짐없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저희 오감만족에서 1,200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5월 급등이 나온 후에 매수하신 것 같은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한번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을 하시는 게 묘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오늘 먼저 종목 추천하듯이 한 번씩 언급을 드리죠. 이건 정말 좋다. 지금은 사도 된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때가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차트상 구름대 빠져나오고 옆으로 반등 지지 주고 그 당시 말씀드릴 때도 10월 급락장에서도 많이 안 빠지고 쌍바닥 만들어주는 종목이다. 실적 좋고 외국인 수급 잘 들어오고 느리더라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지속 추천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라인이냐면 1,200원대에서 1,300원대 가격대인데 물론 이제 기다리기 지루하죠. 12월 때 얘기고 지금 반년 지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올해 5월까지 해서 5개월 기다려가지고 시세 세게 내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셔가지고 여기서만 터셨어도 한 70% 넘는 수익이에요. 고점 대비 고점까지 가면 80%가 넘고 딱 고점에서 팔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5일선까지만 잡아도 한 6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한 5개월 기다려가지고 60%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정말 그림같이 여기서 팔았다. 뭐 제가 보기엔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 네. 뭐 다들 고점 대비 얼마 수익 냈다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그 광고들 많이 하잖아요.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125% 수익인데 이건 날 수가 없어. 저도 못하는 매매예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못해도 기다리셨으면 6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었고 네, 네. 만약에 제 생각에 한 이 정도에서 한 절반 팔고 좀만 더 끌고 가셨으면은 한 여기서도 한 5일선 정도 한 중단선까지만 봤었어도 한 8, 90%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시세도 좋았고 근데 이상하게 이럴 때는 그 조금 힘을 모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턴을 돌리고 힘을 좀 모으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매집을 들어갔다가 시세가 분출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슬슬 차익 시전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차익 시전에서 나와야 될 구간에 들어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상승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엮여서 올라갔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네. 예,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원래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더 못 갔다. 네. 이거는 아쉽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정말 한 1, 2년 갖고 있으면은 뭐 한 3, 400%씩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상한 테마에 엮여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름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던 12월, 1월 이럴 때는 TV를 이제 안 타다가 요즘 TV를 좀 타더라고요. 이제 여름 관련주 여름이 선풍기, 다가오니까, 네. 선풍기 뭐 이러면서 여름 관련주라고 타는데 신일 산업의 주력 제품이 선풍기인 거 맞아요. 네. 저도 신일 산업 선풍기를 쓰고 있습니다. 신일산업하면 선풍기죠. 그렇죠. 네. 신일 산업 선풍기, 청소기 다 쓰고 있는데 잘 만들더라고요. 네네. 싸고 저렴하고 잘 만들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냐, 좋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은 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이 좋은 주식도 너무 고가에 사면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콜렉터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모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좋은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 주식을 먼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회사일수록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을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타점이 틀어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12월 때 추천을 막 드렸던 그 시절만 해도 그때도 제가 똑같은 게 있어요. 좋은 회사고 실적 잘 나오고 외국인 수급도 좋고 지금 바닥 좀 탈피해가지고 빠져나오고 있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저도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타점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지. 네네. 예를 들어서 같은 타점이었는데 적자 막 4년째 적자 관리 중 관 붙어 있고 환 붙어 있고 이런 애들이었으면은 좋은 회사라고 더 하기 힘들었겠죠. 근데 타점이 좋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완벽한 타점이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서부터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신일사업이 일단 뭐 좋은 회사니까 회사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 가격이 2배가 넘게 떴어요. 그러면 타점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회사 주식을 산다고 해도 타점이 안 좋으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특히 중요하죠. 네. 올해 1분기 실적이 의외였는데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빠졌어요. 신일산업만 보면은 네. 적자 전환했네요. 올해 1분기 적자 전환했고, 네. 그러니까 겨울 상품보다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여름에 이제 선풍기 팔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서큘레이터 이런 거 광고 하던데. 근데 어쨌든 간 실적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고 영업이익이 2016년에 44억, 2017년에 106억, 2018년에 148억. 이거 그 당시에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수급도 좋고 차트도 좋고 이제 갈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실적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적자할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1분기는 원래 장사가 안 되니까 네. 좀 적자 나올 수도 있고 2분기는 3분기에 이제 다시 또 실적을 돌리겠죠. 원래는 이제 이 종목은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실적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뭐 적자 나왔다고 큰일 나는 회사 아니거든요. 근데 그쵸. 문제는 주가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실적이 잘 나오는 걸 보고 이게 2018년 실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옛날보다 안 나왔는데 주가는 2배예요. 그럼 비싼 거예요. 그렇죠. 같은 종목이지만 비싼 거예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세요. 이거는
투기의 영역인 거예요. 투기의 영역이고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단기 수익만 노리고, 그러니까 단기 수익을 노리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런 매매도 가능하시죠. 본인이 그 매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매매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2,550원이다. 5월 29일이다. 그러면 타점이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한 이 정도 라인에 들어가셨고 이제 한 중단선 지지 받을 것 같아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지지 주고 한번 타고 올라갔어요. 네. 타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중단 라인을 부러뜨렸으면 손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손절하셨어야 돼요. 최소한 절반 손절하셔야 되고 네. 그 이후에 반등 주는지 확인하고 반등 안 주고 음봉 또 나왔으면 이땐 전부 전량 다 치셨어야 돼요. 네. 전량 다 치셨어야 되는데 대충 그러면 손절가가 한 2,300원 나와요. 그렇죠. 다 치셨어야 되는데 안 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봤을 때 지금 신용 비중이 11.76%예요. 신용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네. 신용을 달고 지금 추세가 부러진 상태에서 신용을 달고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름 관련주라고 하는데 네. 보겠습니다. 여름 관련주인지. 여름에 어떤지 볼까요? 그럼요. 2018년 여름이면 한 6, 7, 8 뭐 그쵸.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네. 보세요. 작년 7월에는 거 괜찮았네요. 근데 8월에 그러니까 월봉이에요, 지금. 월봉이고 8월에 종가상 10% 정도 빠졌어요. 9월은 됐고 네. 7월에도 사실 한번 고가 주고 그다음에 종가상 5%밖에 안 돼요. 6월에도 마이너스. 지금 6월이죠. 6월에도 지금 마이너스 5%도 찍고. 그러면 2017년 여기가 8월이네요. 2017년에는 8월에 25% 마이너스예요. 7월에 6% 마이너스. 6월에 1% 상승. 그러니까 여름 관련주라고 하는데 여름 관련주면은 여름에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여름 수익이 안 나와요. 여기도 왜 마찬가지. 그럴까요? 2016년도 8월에는 그래도 좀 올랐네요. 6% 정도 올랐고 7월 6월 7월 빠졌고 2015년에도 8월 이게 8월이고 8월에 마이너스 15%. 6, 7, 8, 5, 6, 7, 8, 9까지 쪼록 다 빠졌고 네네. 2014년에도 여기가 7월이거든요. 여기가 장대 음봉 보이시다시피 장대 음봉 나오고 마이너스 20% 갔어요. 쪼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네. 여기도 6월이거든요. 2013년이에요. 쭈르륵. 여름 관련주라고 해서 추천을 하는데 여름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름에 올라가지 여름 않는데 왜 전에, 네. 여름에 올라가지 않는 여름 관련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선풍기기 때문에 여름 그냥 선풍기 관련된 이거 거죠. 차트만 좀만 봐도 이거 여름에 수익 주는 종목이 아니에요. 얘는 네. 작년에 잠깐 고점을 한번 7월에 한번 급등 한번 주고 금방 빠졌던 종목이지 여름에 그러니까 확률상 여름에 수익을 주는 종목이 아닌데 네. 계속 이제 여름 대중 매체에서 관련주다. 여름 관련주라고 하고 여름에는 이런 종목 사야 된다 이러고 하는데 이제까지 통계상 여름에 수익을 안 줘요.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을 사 모으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을 사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올해만 해도 제가 추천드렸을 때 처음에 신인산업 추천드렸을 때 작년 네. 12월에 욕 뒤지게 먹었어요. 여름 관련주인데 왜 겨울에 겨울에? 추천을 하냐. 그런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여름이 될 때쯤 되니까 5월부터 빠지잖아요. 물론 많이 가기도 했었어요. 여름 관련주라고 하면서 이거를 사기에는 어렵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추세가 많이 부러졌어요. 많이 부러져가지고 반등을 바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켜줘야 될 자리 다 부러뜨리고 너무 늦었는데 한 손절가 1,850원 정도 지금 1,850원대 가격이면은 한 122평선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 이 저점 보시면은 여기에 전에 지지 받았던 이게 저점 라인이거든요. 네. 이 저점 라인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이거까지 깨면은 미련 없이 던지셔야 돼요. 네. 이거 추세적으로 하락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신일산업이 저도 이제 사실 추천을 드렸고 오랫동안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아는 종목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여기 라인에서 조금 길게 볼까요? 작년에 한 7월에 시세 줬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하루 줬어요. 하루 주고 그대로 물밀듯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이죠. 2017년에도 보면은 4월에 잠깐 시세 주고 그 다음부터 쪼르륵이에요. 그러니까 신일산업이 시세 줄 때 되게 무섭게 주는데 빠질 때도 되게 무섭게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라인을 여기도 보면은 신일산업이 지금 2017년 차트인데 저점 라인 한 1,800원대 부시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 1,100원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얘 특성이 종특이 갈 때 잘 가는데 부서질 때 쉽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1,850원까지만 보시고 여기 부서뜨리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거.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 여름 관련주인데 여름에 시세 안 나요. 아까 보여드렸죠, 월봉. 네. 여름에 시세 안 나기 때문에 방송에서 뭐 메이저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 뭐 여름 관련주라고 추천하셔도 듣지 마세요. 네. 차트가 그렇잖아요.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실적은 나오겠죠. 실적은 나오는데 나한테 수익을 안 주는 종목은 여름 종목 아니에요. 나한테 수익을 줘야 그제서야 여름 종목이라 하는 거예요. 네. 반등시 매도 의견과 손절가 1,85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신일산업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과 함께 손절가는 1,85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진행 도와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을 좌우하는 큰 이슈가 좀 지나가면 또 크고 작은 이슈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내일 G20 정상회담 결과 상관없이 우리 투자자분들은 멘탈 꽉 잡으시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개별 종목 관리에 더욱더 집중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